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이제 마지막 회거든요. 마지막 회. 오늘이 2월 5일, 현재 미국 시간으로는 2월 5일이고, 10시를 좀 넘어서 이제 한국은 지금 벌써 2월 6일이 됐고요. 미연 씨가 이제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출발하신다라고 하면은 10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거죠. 일주일 정도. 그래서 이제 뭐 준비는 다 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되신 걸로 알고 있고, 뭐 이제 떠나실 때가 됐는데, 이제 떠나시면 이제 12일에 딱 떠나시면은 이제 한국 땅을 다시 밟는 거는 거의 12월이나 1월 이렇게 되겠죠. 그런 저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네요. 이제 밖에 있다가 이제 금년 겨울 돼서야 이제 한국에 돌아오니까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저랑 이제 만나게 되겠는데, 한국에서.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회는 좀 이렇게 여행을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성공적으로 마칠 것인가, 성공적으로 마칠 것인가, 인데, 이제 그런 어떤 물질적이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하면은 약간 더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어떤 그런 회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공적인 뭐 여행이다라고 하는 거 또한 그런 것에 대한 또 정의도 좀 필요한 거겠죠. 뭐가 성공적인 여행인가,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것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진행하기 전에 이제 잠시 한 몇 가지만 이제 저번 회들 중에서 좀 빠뜨렸다든지, 또는 이렇게 어느 회에 이제 집어넣어야 될지 그게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이제 뭐를 들고 갈 것인가, 이거를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여행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비즈니스 트립, 이렇게 회사 출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어학연수라든지, 그럼 어학연수도 뭐 꼭 1년, 2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어학연수 잠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정도의 기간을 들여서 어학연수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학연수라든지 무슨 출장이라든지 비즈니스 여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또는 그냥 여행, 뭐 가서 뭐 쇼핑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냥 보통 여행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세계 일주, 배낭을 메고 뭐 세계 일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행.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어떤 그런 항목이라든지, 뭐를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뭐 제가 했었던 여행처럼 이렇게 실제로 어떤 목적이 있는 여행,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자전거 여행을 한다, 뭐 오토바이 여행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런 제반 준비를 해야 되니까,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다, 이거는 좀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 오르기 위한 어떤 장비를 뭐 이렇게 등산 장비, 그런 걸 가져간다든지,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전거를 들고 가고, 뭐 자전거 제반 장비라든지 들고 간다든지, 또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촬영을 하겠다, 뭐 이렇게 아마추어 기자, 뭐 이럴 경우에는 뭐 촬영 장비 이렇게 가져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1년간 배낭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준비하기가.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져갈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계속 제가 제일 처음부터 말씀드린 뭐 출장, 뭐 어학연수, 뭐 유학, 그냥 여행, 그리고 뭐 목적이 있는 여행에서 뭐 자전거, 뭐 이렇게 등산, 뭐 이렇게 촬영, 뭐 이런 거 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1년을 여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여행 자체는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다라고 하는 거는 가져갈 게 별로 없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고, 가져갈 게 없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 사고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가기 전에. 솔직히 목적이라고 하는 게 그 견문이잖아요. 이렇게 견문록이잖아요. 견문. 이렇게 세계 일주 여행이라고 하는 건 따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굳이 많이 가져갈 필요 없고, 그리고 그 1년이나 밖에 있을 거고, 어차피. 그러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 곳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을 수 있는 거죠. 완전히 그 예상 바뀔 겁니다. 이렇게 가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가 그 전회에 이렇게 간간히 말씀드렸지만은 그 가져가실 거는 별로 없고요. 그 넷북이나 뭐 디카라든지 뭐 그런 거 어차피 이렇게 1년을 통틀어 자기가 사용을 하겠다. 확실하게. 1년을 통틀어서 확실하게 사용을 하고 가져간 것 한국에서 가면은 그것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는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 거. 디카라든지 뭐 그 넷북이라든지. 그 나머지 이렇게 운동화라든지 슬리퍼라든지 예를 들어서 모자라든지 뭐 옷 이런 거는요. 오히려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그러니까 위는 티를 입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티를 입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멋을 내려고 뭐 이렇게 옷을 많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일단, 계속 입을 수는 없기 때문에, 땀나나 그러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빨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2벌이나 3벌이면 끝나거든요. 이렇게 사이클이. 그러니까 이틀 입는다라고 해도 이틀씩 입어도 3개면은 일주일 가잖아요. 6일이니까. 그럼 빨고 또 입고 빨고 입고. 그래서 이제 티가 해졌다. 그러면은 버리고 또 사면 되는 거니까. 그 현지에서 사는 게 싸거든요. 뭐 이렇게 태국이라든지 이렇게 동남아라든지 그런 쪽은 싸거든요. 훨씬 가져가는 것보다. 옷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더운 지방은 그 정도로 하면 되고, 뭐 반바지가 필요하다 그럼 반바지를 사면 되는 거고, 선텐 로션이 필요하다 그럼 선텐 로션을 사면 되는 거고요. 모자가 필요하겠더라 그럼 모자를 사면 되는 거고요. 그 모자가 사다가 너무 더러워졌다 해졌다 그럼 버리면 되는 거.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신발도 뭐 이렇게 신다가 해졌다 그럼 거기서 또 사면 되는 거고, 신발보다 이렇게 슬리퍼가 아니라 샌들 같은 게 더 편할 것 같더라 그러면 거기서 샌들을 사면 되는 거고. 옷 같은 경우에 약간 두꺼운 옷 같은 경우에도 우리 기본적으로 한 2벌 정도, 뭐 세터 하나, 그리고 좀 남방 하나 이 정도 가지고 거기서 입다 그 해지면은 또 거기서 사면 되는 거고, 추우면 춥다 어떤 데를 갔다 춥다 옷이 필요하다 근데 거기서 사면 되는 거예요. 추운데 그런 옷을 안 팔겠어요? 그러니까 그 현지의 옷이라고 하는 건 현지 기온이라든지 어떤 기후에 맞게끔 팔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대로 계속 사면 되는 거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전혀 이렇게 배낭 속에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전혀 이렇게 준비해갈 건 없어요. 없다고 봐요. 그런 거는. 그 다음이 그러면은 빨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돌아다니는데. 빨래는 어디서 하냐? 그럼 화장실에서 하는 거죠. 화장실이 아니라 bathroom이죠, bathroom. 그 호텔.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간편한 코인랜드리라든지 빨래방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나라마다 다 틀리고, 예를 들어서 티 하나, 뭐, 속옷 몇 벌, 이거 빠른데, 뭐, 그런, 세탁, 그런데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시내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호텔에 딱 들어가면 다 더물 나오고 비누 다 있잖아요. 그럼 비누를 이렇게 하고, 말리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빨래는 화장실에서 하시면 되고요, 계속. 그게 하나 테크닉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세 번째가 이제, 화장실, 이게,
그 나라마다 그러니까 공공 장소의 화장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접근 가능하냐라고 하는 어떤 다 이게 좀 틀리거든요. 이렇게 상황 자체가. 이렇게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공공 화장실을 사용하기 편한 어떤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그 빌딩이라든지 어떤 그런 데가 공공 화장실 기능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뉴욕이라든지 뉴욕만 해도 공공 화장실이라는 개념조차 자체가 없고요. 왜냐면 거기는 그런 거를 열어놓으면은 거기서 뭐 마약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빌딩에 들어가가지고 화장실 이용한다라고 하는 게 극도로 불가능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빌딩이 빌딩이 있으면은 화장실이 계단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사무실 안쪽에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공공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사용을 못하게끔 빌딩 구조를 만들어 놓은 빌딩이 대부분이야. 99%가. 그러니까 일본에도 어떤 레스토랑에 들어간다든지 무슨 뭐 이렇게 패스트푸드 뭐 맥도날드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고서는 화장실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건물을 화장실 사용한다든지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호텔의 기능이 뭐냐면 그냥 잠을 잔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호텔 여관이라든지 하루 숙박을 한다라고 하는 게요. 하나의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히말라야 산을 올라간다 그런 베이스 캠프에서 자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계획을 짜고 뭔가 걸어가고 돌아다닐 때 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 게 어떤 베이스 캠프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호텔에 도착을 하면은 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래도 해야 되고요. 당연히 샤워도 해야 되고, 그리고 호텔 나가기 전에는 꼭 화장실을 가야 돼요. 꼭.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를 떠나서 좀 복잡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돌아다니면서 배낭도 있고. 그러니까 나오실 때는 꼭 화장실을 보고 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광을 하는 것도 배낭을 메고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베이스 캠프에 들어와서 여장을 풀고 거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게 더 많아요. 저도 그런 게 더 많았고요. 어떤 구경을 한다라 할 때 배낭을 메고 이렇게 구경하는 것보다 호텔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배낭을 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이랑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랑은 좀 틀린 개념이에요. 이동이라고 하는 건 이동만 하는 게 좋고요. 배낭을 맸기 때문에. 그리고 구경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점을 잡고 베이스 캠프 호텔에 자리를 잡고 배낭을 내려놓은 다음에 간편한 차림으로 밖에 나가서 보고 끝나면은 집에 들어오고 호텔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꼭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혼자 여행을 하다 보면 좀 외롭고 그러거든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외롭고, 그러고 또, 가끔 가다 이렇게 좀 혼자 뭐 이렇게 하기가 좀 불편하거나 좀 이렇게 조금 걱정이 된다든지 불안하다든지 뭐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테크닉이 뭐냐면은 이제 어떤 여정을 좀 합류하는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배낭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유럽이라든지 호주 같은 데 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배낭족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루트라고 하는 게 좀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기차 안이라든지 버스 안이라든지 그렇게 만나서 가는 곳까지 예를 들어서 여전히 같더라라고 하면 합류를 해서 친구가 돼서 같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뭐 그럴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좋겠죠. 그런 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밖에 나가면은 오히려 한국 사람들끼리 더 뭉치고,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일본 사람이라도, 뭐, 어떤 사람이라도, 뭐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이렇게 합류돼서 자기가 이렇게 목적을 한 그 장소까지 여정을 같이 한다. 그러면은 친구도 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외로움도 달 수 있고, 그리고 둘이 있으니까 또 안전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도시에 가장 좋은 게 사실은 도시에 도착하면 이제 호텔에 들어가는데
아침에 도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모든 지금 찾고 있는 어떤 책이라든지 그런 거에도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도착하고 호텔 체크인을 오전 중에 하고, 그러고 낮에 돌아다니고 밤에 들어가서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그 기차라든지 비행기 시간,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12시 넘어서 이렇게 도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간 딱딱 맞출 수가 없다고요. 한 도시에 비행기로 도착했다. 도착 시간이 어쩔 때는 막 2시, 그러면 차도 없고 막 이럴 때 있거든요. 호텔에 갈 수도 없거나, 공항을 떠나서 호텔까지 가는 여정이 굉장히 불안하거나 위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밤에 도착했을 경우에는. 근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 안이라든지, 그러고 차 안이라든지, make friend를 했다, 어떤 사람들이랑. 근데 그 사람들이 딱 어떤 도시에, 어떤 곳에 같이 도착을 해서 호텔을 잡아야 된다. 똑같잖아요. 운명은. 도착하면은 뭐 거기 아는 사람이 픽업 하는 게 아니라면 서로 호텔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2명 자기 이렇게 같은 목적을 가진 어떤 또 한 명 옆에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안심스럽겠어요. 예? 이제 합류할 때는 아무래도 여성이 좋겠죠, 남자보다. 또 뭐 남자는 또 이렇게 또 친하게 이런 거를 또 뭐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동성이 낫겠죠. 이렇게 좀 make friend라고 하는 거는요. 그런 테크닉, make friend 하는 그런 테크닉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걸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좀 이렇게, 여행이라고 하는 게 가기 전에는 두근두근거리고, 그렇지만, 막상 도착을 해서, 그러니까 가기 전 두근두근거리고 갔다 와서 회상을 해본 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내가 잘 갔다 왔다, 많이 배웠구나, 참 재밌는 경험을 했구나, 이것도 좀 뿌듯한 감이 굉장히 드는데, 근데 의외로 여행 중에 어떤 내 감정 상태를 짧게 잘라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항상 이렇게 즐거운 시간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나쁜 경험도 많이 하고요. 밖에 나가서 짜증나는 일도 굉장히 많고, 그러고 외로움도 많이 경험을 하고, 그런 순간순간이 어떤 굉장히 익사이팅한 어떤 희열의 순간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한 여행이라고 하는 게 뭐 1년 그런 여행도 아니고 이렇게 짧은 여행들을 했는데, 뭐 짧다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한 달이라든지 뭐 이렇게 일주일, 3, 4일에서부터 한 달 정도까지. 근데 이제 여행만으로 제가 무슨 몇 달 이렇게 한 경험은 없어요. 근데 그런 짧은 여행 중에서도 그런 순간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을 떠나서 1년을 이렇게 바깥을 돌아다닐 건데, 그것도 잘 모르는 어떤 외지를, 그러면 그런 어떤 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많이 일어나겠죠.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은 또 초반에 어떤 긴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풀리게 될 거고요. 네? 뭐 이렇게 자기 나라라든지 가족의 그림이라든지 뭐 자기 나라 음식에 대한 어떤 그림이라는 것도 증폭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가기 전에는 그냥 두근두근거리고, 갔다 와서는 굉장히 큰 어떤 뿌듯함이라든지 인생에 굉장히 큰 어떤 자양분을 준다. 인생을 더 값지고 이렇게 충실하고 풍족하게 사는데 굉장히 자양분을 가져간다. 근데 그것도 잘 갔다 와야지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행 기간을 다 지낸 그 다음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여행 순간순간을 어떻게 잘 넘어갈 것인가, 이런 게 우선해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우선해서 중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그러면은 그런 거를 왜 걱정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클리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클리어를 해야 되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행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게 고생이거든요. 고생. 우선 자기 나라를 떠난단 말이에요. 자기를 나라를 떠나면은 가족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이 여행을 1년을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못 만났지만 그 해외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낯선 어떤 이국의 땅에서 오래 있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학연수라는 유학생들 사이에서, 유학생이겠죠. 대부분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고생을 하는 게 뭐냐면은, 엄마 보고 싶다는 게 엄마. 예? 좀 이게 가족 보고 싶다고 하기보다는 진짜 직접 화법을 빌려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애들이라든지 엄마 보고 싶다, 엄마. 전화해서 울고 그런단 말이에요. 엄마 목소리 듣고 어학연수 오거나 이렇게 한 달도 못 참고 엄마 보고 싶어서 울고 막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학연수나 뭐 유학 온다라고 하면은 계속 돌아다니고 호텔 이런 데서 가는 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 그래도 학교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도 만나고 친구도 사귀고 그러고 뭐 이렇게 뭐 자기 아파트도 딱 잡아서 이렇게 자기 보금자리가 확실히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자기 나라를 떠나서 한 달, 뭐 2달 이렇게 하다 보면 엄마 보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울고 이러는데, 1년, 배낭여행 1년을 간다. 오죽하겠어요. 예? 가족이랑 이제 헤어지는 어떤 그런 슬픔. 예. 두 번째. 음식. 아까 말씀드렸죠. 음식을 못 먹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유학생이나 어학연수 이런 경우에는 조금 큰 도시에 가면은 한국 음식점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음식점이 있어. 좀 비싸긴 하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미국 음식이 좀 지겨워졌다 그러면 한두 번씩 자기 친구들이랑 가서 먹고 김치도 먹고, 그리고 또 뭐 자기 이렇게 아파트 들어가면 주방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애시안숍이 있으니까 거기서 배추 사고 뭐 이렇게 김치도 다 파니까 뭐 신라면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거 사다가 먹고. 그럼 이제 그게 좀 이렇게 컴프라 이렇게 타협이 되거든요. 이렇게 여학연수라든지 뭐 이렇게 유학 같은 경우, 저희 같은 유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컴프로마이즈가 타협이 되는데,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세계 일주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항상 큰 도시만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 식당이라고 하는 게 도시를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거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도시 들어갈 때마다 거기를 찾을 거예요? 거기에 계속 산다라고 하면은 정보를 알아놨다가 거기를 계속 가겠죠. 한 달에 몇 번 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런던에 도착했다, 뭐 어디 도착했다, düsseldorf에 도착했다 해가지고 거기서 1박 2일 하루 정도 지나겠다 그러면 거기 이렇게 보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국 음식점 차릴 거냐 이거예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식은 또 안 먹을 거예요? 그럼 계속 먹어야 되는데, 입에 맞겠느냐 이거예요. 먹을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렇게 어쩔 수 없다, 그런 상황이다. 그럼 먹긴 먹거든요. 사람이 적응력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그리워지거든요. 한국 음식이 계속 이렇게 느글거리거든요. 이렇게 한국 사람 입에는 세계 많은 나라 음식들이 굉장히 느글거리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자기 음식에 대한, 자기 나라 한국 음식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도 생길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가는 것 같지 않는데, 그러면 외로울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면 가서 친구 잘 사귀는 사람들 또 있어요. 배낭여행 같은 데 가서 뭐 로맨스도 만들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 배낭여행 가서 여행 중에 만난 사람만 결혼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친구 만나서 뭐 이렇게 이메일 주고받고 뭐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혼자잖아요. 그리고 또 미연 씨 같은 경우에는 세계 일주잖아요. 이렇게 이래서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간다. 그러면 한 곳에 계속 있기 때문에 친구를 사귈 수가 있지만, 계속 돌아다닐 경우에는 거의 혼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순간순간 만나는 만나면 이런 건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걸 즐길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외로움은 못 피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기온 이런 것도 뭐 더운 데 가고 뭐 추운 데 가고 뭐 필리핀 이런 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운 게.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운 지방도 갈 거니까 세계 일주면은 엄청나게 더울 거고요. 추울 때 추운 데가 뭐 그러면 기온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 테고. 그리고 이제 자는 곳이 해외에 나가서 어학연수나 워킹홀리데이나 아파트 하나 빌렸다. 예?
방을 하나 빌렸다. 그럼 자기 보금자리가 되는 거니까. 거기 뭐 한 달 살면 자기 집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다 꾸미고, 이렇게 침대도 다 하고. 근데 1년 배낭여행이다라고 하면은 계속 바뀌어요, 호텔이. 근데 럭셔리한 굉장히 5성급 호텔에 오를 수 없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좀, 가끔가다 이제 좀, 항상 이게 좋은 데만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호텔이. 시트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그런 깨끗한 데를 계속 이렇게 찾으면서 돌아다닐 수만은 없어요. 타협을 해야 돼. 한 두세 군데 돌아다니다가, 한 수준이 이 정도 되는구나, 이 지역은. 그럼 거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틀리죠. 계속 호텔, 뭐 이렇게 유스 호스텔, 이런 데를 전전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랑 자기 집에서 이렇게 푹신한 침대에서 자는 거랑 그거랑 틀린단 말이에요. 이 호텔 생활이라는 게 뭐 그런 걸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희열의 순간도 있겠지만은 좀 그런 이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안 일어나니라 장담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행에 대한 회의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회의가 일어났다가 어떤 그런 계기가 하나 생겼다. 몸이 아프다. 그러면 그래 아프니까 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3개월 만에 돌아온다든지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뭐냐면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좀 일반론이 되는데 꼭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지만요.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나름의. 그러니까 의미를 자기가 찾을 수 있으면은 순간순간 어떤 고생이라든지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개인적 의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가치,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를 충족해 줄 수 있을 만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은 그런 건 다 클리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남이 가니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면은 어떤 좀 고생스러운 어떤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해볼까? 이거 가지고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겠죠. 이 고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이거를 내가 이기고 경험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어떤 가치에 도움을 줄 것인가. 그거에 포지티브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면은 비록 다소 부정적인 어떤 경험을 하고 거기서 부정적인 감정이 났다 하더라도 크게 보면은 그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성장이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거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여행이라고 하는 좀 고생스러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자면 사람들 본다. 그러면 이 지구라고 하는 게 다 같은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다 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각기 다른 인생을 각기 다르지만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경우에는 자기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시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어떤 테크닉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문화를 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그런데 현실이고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 노년동 171번지에 사는 김미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끌고 나가는 독특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만이 인생은 아니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다 태어나서 한 번 태어나서 다 죽어가는 인생이지만은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다 열심히 살고 있겠죠. 그런 거를 한번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자기의 삶을 사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의 의미부여가 하나 테크닉이고.
그리고 또 역사적 유물이라든지 그것을 봤을 경우 뭐 그런 게 있었네, 그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뭐 이렇게 관광지인데 가면은 한국 단체 관광객 이런 사람들 많이 오는데 부부 동반해서 이렇게 보기에는 무슨 재래시장 무슨 뭐 협동조합 뭐 이런 데서 뭐 이렇게 개로해가지고 돈을 모아갖고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근데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와서 이렇게 르브르 미술관 뭐 해가지고 봐봤자 이렇게 느끼는 거라고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보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셔 소 눈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 거를 뭐 그렇게 들어오겠어요. 왜냐면 베이스 라인이 안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베이스 라인이 안 깔려 있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걸 봐도 그게 안 와요, 가슴속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예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마티스라는 화가 이런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제가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색을 어떻게 칠해야지 될 것인가 어떤 고민을 해보니까 마티스라고 하는 화가에 대한 어떤 좋은 점이 걸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티스라고 하는 화가의 색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냥 모든 역사적 유물이라든지 그 모든 자연 이런 것도 그냥 봤을 경우에는 그런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는가, 그것에 대한 어떤 정보를 먼저 얻고 가는가, 그리고 자기가 그런 역사적 어떤 유물이라든지 그 나라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건 베이스 라인을 조금 딸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그냥 지나가고 그냥 아유 내가 한번 견문을 넓혔다, 뭐 이렇게 좀 하나 봤다, 예? 인생 뭐 이렇게 살면서 뭐 2번 다시 보겠냐, 그냥 봤다, 이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참 피라미드라고 하는 게 이게 몇 년 전에 만들어졌으며 그게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졌으며 이게 그 당시에 어떤 테크놀로지라는 기술로 어떻게 이런 게 만들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러면 이제 불도저도 없고 기중기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력을 동원했을 텐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서 그런 노동을 부여할 수 있었을까? 라는 어떤 그런 의문이라든지 어떤 관심 이런 게 있으면은 모든 게 더 의미 있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자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자연 이런 거는 뭐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바다도 가고 강도 가고 가니까 뭐 이렇게 다 자연을 못 즐긴다는 사람은 없겠죠. 다 자연은 다 즐기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돌아다닐 건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나가는 여행, 머무르는 여행. 이제 그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가 이제 포기하는 거고요. 여행을.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그런 어떤 의미 부여를 못하고 느끼는 게 좀 이렇게 얇을 경우, 느끼는 어떤 감동의 어떤 폭이 얇을 경우, 의미 부여를 못하고 또 느끼는 감동의 폭마도 얇을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확 지나가는 여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보기로 했지, 1년 하기로 했지, 이래가지고 싹 보다 보면은 결국은 뭐 6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한 말이에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뭐냐면 포기하는 경우고, 두 번째가 포기까지는 안 가지만은 계속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것만 하다 보면은 일찍 끝나버리는 경우가 이제 두 번째인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왜냐면은, 그렇게 하기로 한 건 아니잖아요. 확실히 이렇게 좀 1년을 계획을 했는데, 결국은 좀 재미가 없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짧게 끝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확 보는 여행을 할 경우에는 일찍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좋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와, 참 대단하다. 여기는 너무너무 아름답다. 비치가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기온 같은 것도 너무너무 좋다. 정말 내가 은퇴를 하면 이런 데서 내가 살고 싶다라든지, 내가 정말 돈만 있고 이렇게 가능만 하다면은 진짜 이런 데서 진짜 별장을 짓고 살고 싶다. 이게 그런 어떤 감동이 많이 문화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다. 음식이 너무 맛있다. 너무나 이렇게 좋다. 이럴 경우에는요, 좀 머물러야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은 좀 짧아질 수도 있어요, 여행이. 그래서 이제 머무르는 여행,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빨리 지나갈 것인가, 어디를 그냥 기본적으로만 훑고 빨리 지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디를 오래 머물 것인가, 이거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기 전에는 뉴욕은 크고 볼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3일을 투자를 하고, 여기는 조금의 뉴욕보다 작은 도시야.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여행을 잘하는 방법은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얼마를 머물러야 되느냐, 내가 여기 한 달을 머물고 싶다. 그 이유는 그런 객관적인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감동이거든요. 호주의 어떤 빛을 갔다, 뭐 예를 들어서 남미의 어떤 산의 어떤 조그만 타운을 갔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괜찮아. 이럴 경우에는 거기가 오래 머무를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더 머무를 것인가 그냥 지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동, 감정, 그리고 정서, 이런 것을 믿으시고 그런 곳에 오래 머무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도 말씀드렸잖아요. 인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인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미연 씨가 얘기를 하시기에는 인도는 어떻게 큰 데를 얼마 이렇게 있을 수 있겠어요. 짧게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가기도 싫은 사람도 있어요. 인도 같은 데 더럽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인도는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반면에 그냥 계속 이렇게 마약에 중독이 된 것처럼 자꾸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디를 좀 더 머무느냐, 그냥 좀 짧게 지나가느냐라고 하는 건요, 다시 반복이 되겠지만은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사실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감성에 의존하는 여행을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의미부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행을 더 즐길 수 있고, 부정적인 경험이라든지 그런 감정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여행을 즐기고 오래 할 수 있고, 결국은 여행 계획 자체도 잘 맞게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지나가는 여행, 머무는 여행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느끼시는 어떤 감수성, 어떤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못하면은요, 솔직히 어떤 영화를 보여주나, 어떤 예술 작품을 보여주나, 어떤 자연 경관을 보여주나, 여행을 어디를 가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느끼지 못해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1년을 밖에를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1년을 밖을 계속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이라든지 가족을 보고 싶은 어떤 그림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계속 호텔 생활을 해서 불편하다라든지 기온 이런 것, 짜증나고 모기 많고 이런 거, 바퀴벌레 자꾸 나오고 호텔에서 이런 것을 계속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1년 동안. 그 1년 동안 그런 어떤 외지에서 이렇게 고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학연수나 유학한 사람보다 훨씬 큰 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학연수 유학 온 사람들도 그런 외지에 있는 것 때문에 음식이라든지 가족 보고 싶은 거라든지 외로움 이런 것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 전화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못 찾겠다, 빨리 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나는데 1년 배낭여행 계속 돌아다니는, 그렇게는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것이. 자, 이제 좀 정리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미부여를 해야 되고요, 감성을 들려야 되고, 거기서 이제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정적인 경험이든지 감정을 극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건 일반론이에요. 이거 미연 씨가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일반론. 이건 저한테 해당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해당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일반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거 다 알고 있고 그런 준비되어 있는데 왜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상관없고요. 좋은 거죠. 예. 근데 또 그렇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참 맞는 얘기더라. 그러면은 또 제가 말씀을 잘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그 6일 후면 이제 출발인데, 하나 또 잊어버렸네. 그런 의미에서 의미부여를 한다는 의미에서 그게 블로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 맥북을 가져가서 블로그를 작성한다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글을 작성을 하고 그것을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정리가 되거든요. 하루하루가. 이제 고생스러운 것도 좋았던 거 다 객관화되고 자기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 하나의 블로그를 작성을 해가지고 여행기를 계속 꾸준히 작성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공허하게 그냥 돌아다니는 것에 플러스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굉장히 의미부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부여까지 돼요. 목적부여. 왜 거기를 가야 되느냐? 내가 오늘 밤에 블로그를 써야 되니까 느낀 점이라든지 그 어떤 나쁜 경험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블로그에 쓰면은 다른 사람이 읽어보고 이런 일을 했구나. 참 나도 조심을 해야겠다라든지 이런 경험을 했구나. 재밌다. 이 에피소드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그 공허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그러니까 블로그 작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의미에서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주일 후면 출발하게 되는데요. 계속 연락을, 합시다. 하고, 그리고, 이 블로그 만드시면은 제가 계속 모니터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시기 전에, 어떻게, 집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거기 메일, 이런 거,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러면은 잘 갔다 오시고요. 네. 그리고 계속 연락을 합시다. 네.